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정형외과 이조원입니다. 이 급박 이거 변명입니다만 급박하게 원고 받다 보니 일단 개도식을 했는데 내용이 좀 부실해서 죄송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으로 좀 보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이번 화폐 교환, 저는 이 개혁이라는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우선 일단 화폐와 관련해서 화폐의 어떤 변화 조치를 통상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이게 우리 입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지금 현재 통용화되고 있는데,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드립니다. 통상 이제 화폐 개혁, 이게 디나미네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통상이 우리가 통상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담는 내용이 디나미네이션 두 가지 내용을 담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탈인플레이션. 그래서 탈인플레이션 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극약 처방으로 이제 디나미네이션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차 관리입니다. 외국 외환과의 외환 관리 차원에서 환차 관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디나미네이션을 합니다. 화폐 개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북한에서 했던 11월 30일 날 이 조치는 제가 보건데 탈인플레이션, 이거는 눈에 보이기는 탈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컨대 북한 당국이 이게 과연 이 11월 30일 날 이게 물론 내부적으로 굉장히 극약 처방에 가깝습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했을까요? 저는 북한 당국도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갖지는 못할 거라는 나는 자칫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환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때까지 밝힌 것을 보면 아예 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차 외환 관리라는 차원에서의 이번에 조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냐,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런 효과에 관련된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화폐 개혁에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면, 개혁이라는 용어는 이게 특히 생산성 향상 혹은 효율성 강화 이런 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개혁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생산성 향상, 효율성 강화가 담보되지 않는 개혁, 이것은 사실은 레토릭에 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당국이 물론 이런 극약 처방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했겠습니다만, 특히 엄밀한 의미에서 이 디나미네이션, 이 화폐 기획이라는 이 터미놀로지에서 봤을 때 적합한 정책적인 목표는 갖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합한 용어가, 저는 화폐 기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붙인다면 11월 30 북한의 화폐 교환 조치 혹은 11월 30 조치, 이 정도가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좀 이번 11월 30일 조치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항상 이제 학자들이라는 게 이게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터지고 나면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얘기는 못하면서 지나간 일이 터지고 나면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역추적해서 이제 원인과 결과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게 통상의 정량입니다. 이번 일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이게 원래 종합시장 지금 현재 다 평성시장도 이제 문을 닫고,
이게 작년 그 신년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게 상당히 그 강한 톤의 이 시장에 대한 북한 당 우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장은 비사회주의적 서식장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서 사회주의 그 본래의 모습을 강조하고 사실상 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아마 상당히 예고했었습니다. 원래 신년 공동사설을 찾아보니 이게 상당히 많이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역추적을 해보면 이게 북한이 작은 북한 지도부가 이게 일단 지금 시장이 팽창되는 이 부분을 이것을 이 사회기강 차원이 아니라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의 망실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시스템 크랙다운과 이게 맞물리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게 작년부터 이미 아마 종합시장 폐쇄 결정을 하고 그 일련의 조치로 지금 현재 이게 종합시장 폐쇄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건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1월 1일부터 원래 그 오실풍에서는 장마당 종합시장 폐쇄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들 반발 때문에 6개월 연기돼 6개월 이상 연기됐죠.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겨우 평성시장이 이제 문 닫았는데 이게 이미 그 북한 사회에 들어가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이 선호 이거는 보물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이것은 이번에 11, 30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역추적을 해보면 이미 이런 시나리오는 상당한 부분 북한 시스템의 크랙다운과 관련된 맥락에서 이미 한번 예견되었다. 저는 이게 만약에 또 이게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악순환이 될 텐데 다음에 어떤 수를 갈 것인가. 저는 개성공단적으로 문 닫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계속 그러니까 이 그 한류 그다음에 시장과 친시장적인 요소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하는 한류 이것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더 강력한 시장 제재 조치 그나마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은 아마 개성공단 문 닫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일 날부터 개성공단 상당한 사실적인 폐쇄에 가까운 조치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MB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련의 긴장관 남북한 긴장관계 이것은 이게 MB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이게 MB 길들이기는 부수적인 효과고 실질적인 북한 내부의 와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란 이것이 이제 이게 외연이 확대되다 보니 북한 남한을 때리고 그 다음에 긴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공단도 손을 볼 듯한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개성공단을 이게 닫을 정도 또 북한 닫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러니까 정권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가 걸리면 저희들은 제가 보건데 제가 판단하는 속에서는 경제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문을 닫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 사회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난 2002년 7월 수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이게 시장이 일단 계획의 플랜의 대체적으로서 이 시장을 좀 이제 양성화시키는데 이게 이제 화폐.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게 북한 이게 인사법 사전입니다. 화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북한이 갖고 있는 컨셉에서 화폐라는 것은 이 자본가 계급이